신은 러시아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가 보는 것에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문자 그대로의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게 정말 신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눈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는 숨을 수 없습니다. 신의 눈이 사라지기를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네덜란드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움직이려는 러시아군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입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손에 들고 다니는 비디오 게임 콘솔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장치를 상상해보세요. 병사는 이 장치로 테트리스를 몇 판 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는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고 각각의 이미지는 가능한 한 실시간에 가깝게 위성에서 이 장치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병사가 화면과 버튼을 두드릴 때마다 이미지가 바뀝니다. 병사는 상업용 위성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들로 가득 찬 이동식 지휘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성은 이미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화면을 넘기고 버튼을 누릅니다. 몇 분 안에 그 이미지들은 병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비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미지들이 조종사를 방공시설 사이를 지나가도록 안내합니다. 또는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상 목표물이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포격 또는 그 목표를 완전히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무기든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전방의 병사가 단순히 위성에서 이미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똑똑한 장치를 사용해서 위성의 영상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을 탐색하거나 목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SF 영화에서 바로 나온 기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갓스아이입니다. 실제 명칭은 브라보 1 알파 근접 위성 지원 장치, 즉 CSS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지만 더 넓은 위성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뛰어난 도구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 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번개처럼 빠르게 대응하여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을 가하며 심지어 러시아의 군수 지원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8월 17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밝혀졌으며 브라보 1 알파 CSS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집중적인 노력 덕분에 브라보 1 알파 CSS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브라보 1 알파 CSS의 구체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저기 흩어진 뉴스 보도와 제조사에서 제공한 일부 정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가 협력한 이 갓스아이 프로젝트는 브라보 1 알파 CSS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로 돌아가 보면 네덜란드 산업계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우주에서 더 빠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당시 계획은 우주에서 러시아의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일련의 위성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발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잠재적인 위협이 나타날 때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 전 국방장관 하이스티엔더만은 당시 네덜란드 우주 산업에 신속한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긴급성이 매우 크며 우리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금과 지식, 자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브라보 1 알파 CSS에 대한 아이디어의 씨앗은 바로 이 시기에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때도 지금도 자체 위성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위성 분야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왕립 공군 및 우주군이 창설되었고 공식적인 네덜란드 우주사령부도 만들어졌습니다. 2028년까지 네덜란드 우주사령부는 수백 명의 현역 요원을 보유한 완전한 작전 사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군이 사용할 최초의 실전형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 1 알파 CSS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훨씬 더 큰 위성 군집은 네덜란드의 소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체 위성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업용 위성 제공업체들과 협력하여 네덜란드는 브라보 1 알파 CSS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방대한 데이터와 실시간 이미지 그 이상으로 신의 눈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장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형성되고 있는 단결과 파트너십의 힘을 상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4일 기사에서 이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현재 사용하는 위성 영상 시스템은 휴대용 기술인 브라보 1 알파 CSS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동식 통제센터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토르가 참여하고 있고 미국에 기반을 둔 퍼시스턴트 시스템즈라는 회사와 우크라이나의 보레비라는 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중 상당수는 군사기업이 아니라 상업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반토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온 상업기업이며 정기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반토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성군은 매일 3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30cm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위전 위성은 하루에 최대 15번이나 지구의 같은 위치를 재방문합니다. 이것은 브라보 1 알파 CSS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신 활동, 추적 및 지도화가 모두 이 위성군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브라보 1 알파 CSS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브라보 1 알파는 이 시스템이 전략적 수준의 위성 능력과 최전선 작전 수행 사이에 중요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장치 뒤에 있는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수신하고 그 이미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임무를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보 1 알파 CSS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미지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일부 활용됩니다. 데이터는 네더란드 시스템을 거쳐 전장관리 시스템으로도 흘러갑니다. 브라보 1 알파는 우크라이나의 델타 시스템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 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모든 계층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정찰 및 공격 드론이 촬영한 영상부터 브라보 1 알파 CSS를 통해 전송되는 위성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3차원 좌표, 가시성 분석, 그리고 타격 가능성과 관련된 신뢰도 등급의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우크라이나가 네덜란드산 가짜아이를 활용해 어디를 언제 타격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초에 타격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시 우크라이나 군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러시아 진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동식 지휘소를 세웁니다. 안에는 분석가들이 있고 브라보 1 알파 CSS와 호환되는 다양한 위성 군집에서 끊임없이 위성 사진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휴대용 기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으며 드론에는 폭탄이 장착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신이 하려는 이 모든 일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성 사진이 당신에게 전달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형을 파악할 때쯤이면 러시아군이 이동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겠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는 며칠이 아니라 몇 분 또는 몇 시간 단위로 기다리면 됩니다. 브라보 1 알파 CSS에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표적이 생겨납니다. 이동식 드론 부대, 차량,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럭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표적이 확인되었으며 이미 고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마도 추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델타에서 온 영상과 브라보 1 알파의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드론의 비행 경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위치를 잡는 곳에서 실제로 공격을 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표적이 제거됩니다. 당신과 팀은 다음 목표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의 작은 예일뿐입니다. 하늘 위의 신의 눈이 전장 이미지를 이전과는 다르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고 이 기술로 인해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브라보 1 알파 CSS와 같은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상업 위성과 그 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은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월 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킬 체인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겟을 식별한 후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인 타격 체인을 단축한 것입니다. 무려 90%까지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군인들이 위성 영상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휴대용 기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특정 기술에 따라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이러한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시간 상업위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공되는 속도에 맞추어 내부 지휘 체계도 조정했습니다. 지휘관이 여전히 공격 승인을 내려야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든 위성 정보를 키이우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검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검토는 우크라이나가 며칠 전에 받은 위성 이미지에 담긴 정보가 공격 전에 여전히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 실시간 이미지가 수신되면서 검토 과정을 건너뛸 수 있고 병사는 15분 이내에 자신의 기기에서 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그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공격 속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 과정이 필요 없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소요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늘의 눈을 갖게 되면서 그 비용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협력 측면도 있습니다. 브라보 1 알파와 그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들은 상업적, 군사적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미국 간의 협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많은 무기체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위성기술 접근법의 시험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특수작전사령부가 상업용 위성에서 이미지를 병사들의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한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고 미국도 이 모든 과정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바로 그게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이 실시간 위성 기술의 활용이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선박들과 페리터미널을 공격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러시아 선박이 언제 화물을 싣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최신 위성 데이터 덕분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약 220척의 선박을 타격했으며 이 모든 것이 러시아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신의 눈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위성을 궤도에서 쏴 떨어뜨리는 것 외에는 이 끊임없는 정보 흐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크림반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겨냥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이나 전용된 페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격에 앞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러시아, 그리고 점령지들을 연결하는 보급로를 따라 이동하는 러시아 차량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위치를 알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브라보 1 알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 전략은 2026년 우크라이나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으며 이는 러시아에게도 가장 뼈아픈 일들 중 하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4년 불법 합병 이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전략적 자산이 이제는 크림반도가 연료 부족으로 황폐해지면서 약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전과 공급 문제,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반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크림반도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무기와 병력, 보급품을 보내고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그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지적했듯이 병사들을 희생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로 잇는 육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화력 통제권을 확보해서 드론으로 그 지역을 감시하고 군수 지원을 타격할 수 있다면 말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실제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소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에 남부 지역의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은 신의 눈과 얼마나 큰 이점을 가져다 줬는지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자포리자에서 공격을 위해 위성 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6월에 제422 독립무인체계 연대의 병사들이 위성 사진을 이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에 설치한 시설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 시설들은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체 공격 능력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눈 덕분입니다. 자포리자와 그 주변 지역은 러시아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타링크 연결이 끊긴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모든 위성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 유로뉴스가 전쟁연구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남동부에서 약 6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자포리자 내 4곳을 포함해 26개 정착지가 해방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것과 같은 공격 덕분에 이러한 목표 지점으로의 진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자포리자 상황은 그 지역 이름을 딴 도시까지 포병부대가 사정권에 두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러시아는 지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드론과 폭탄을 이용한 공중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찰이 우크라이나의 전투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며칠 지난 위성 사진에서 최신 사진으로의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찰 드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드론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눈에 띄기 때문에 격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호도 방해받을 수 있어서 정찰 드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 임무가 실패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비용이 추가되고, 이는 정찰 드론의 제한된 작전 거리와 지상 관측 범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드론들이 갑자기 쓸모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손댈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을 나는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브라보 1 알파 CSS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고, 크렘린이 자국의 위성 영상에 대해 생각할 때 눈물은 더 쏟아집니다. 러시아는 전장을 관찰하기 위해 위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한 번도 선두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자체의 실패가 맞물리면서 이 전쟁의 특정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한참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크라이나는 위성 회사들에게 자국 영토의 이미지를 촬영하지 말거나 최소한 러시아가 그 이미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는 그 이미지들에 대한 접근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고,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최신 사진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자체 위성들도 역시 취약합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러시아의 위성은 너무 취약해서 러시아는 아마도 중국 위성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베이징이 어떤 전장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 스코프, 14년 경력의 CIA 베테랑이 매체에 말하길 러시아의 인프라는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기업이든 정부 차원이든 무언가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러시아가 그 기회를 이용할 것이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자체 위성 기술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같은 처지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림은 브라보 1 알파와 최소 3개국의 여러 기업들이 협력하여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위성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의 눈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이만큼 효과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것이고, 러시아는 여전히 오래된 정보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의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으며 신의 논란이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든 군사 규칙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있고 그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도 고려해보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 멤버가 되시면 공개하지 않는 독점 컨텐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